한국정책학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학 그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양대 학회죠. 한국행정학회가 있고 한국정책학회, 이 양대 학회가 핵심적인 모학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항상 12월 달 되면 첫째 주말은 정책학회가 먼저 선두를 끊고, 두 번째 다음 주는 이제 행정학회가 연례 학술대회를 열기 때문에 12월만 되면 우리 행정학자들은 되게 바쁜 달이에요. 또 가장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2020년은 지금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는 바람에 지금 동계학술대회도 많이 위축이 되고, 또 특히 이 춘천 좋은 데서 아주 야심만만하게 우리 차기 회장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따 그 못지않 후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좀 아쉽게도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분과의 간판 세션입니다. 첫 번째 세션, 이거는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저희들이 자긍심을 가져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과는 전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갖고 교수님들도 직접 오실 필요가 없고, 물론 우리 여기도 일반 청중은 지금 참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좀 꼭 온라인 강의하듯이 지금 웨비나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직접 생중계가 되고 있고, 또 전국에 우리 잠시 후에 제가 좀 전상식 회장님을 한번 좀 먼저 모시겠습니다만, 전국에 또 주민자치 관심 있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발표하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토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그 점을 좀 균형하셔서 우리 세션만큼은 정상적으로 토론하듯이 관중이 꽉 찼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치열한 좀 토론과 좋은 생산적인 성과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첫 번째 제1회의 제1분과 우리 김찬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우선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대에서 우리 지방자치, 특히 주민자치 쪽의 아마 한국의 간판 교수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우리 김찬호 교수님 바쁘신데 그래서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선 좀 인사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귀한 분 세 분이 지정 토론을 하실 예정입니다. 일단 좀 소개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맨 앞에 우리 경희대학교 최진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정치학 쪽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비교정치 쪽을 해주셔서 좋은 좀 토론, 정치 쪽에서 좀 토론을 좀 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구의 경일대학교의 최근열 교수님 머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열 교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지방자치협회까지 역임하신 그야말로 지방자치 거목이십니다. 좋은 토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강남대학교의 이문옥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이 교수님께서 행정학을 하시고 특히 우리 주민자치는 또 여성 입장에서도 많이 얘기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꼭 그거 부담하지 마시고, 행정학 쪽에서 좀 중요한 행정민주화도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많은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발표가 한 분이고 또 일반 청중이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충분히 해주시는데 그 전에 조금 좀 몸도 풀 겸해서 제가 그냥 일부러 같은 또 정상직 회장님 우리 주민자치를 그야말로 몸으로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요즘은 그동안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야말로 저변에서 이렇게 움직여주셨는데
요 근래 학계의 최고 좀 학자들하고 좀 담론화를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학회니 지방자치학회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간판 학회 중에 하나인 한국정책학회까지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셔갖고 아마 좋은 좀 토론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계신데 아마 지금까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창립하셔서 이끌어오시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혼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아마 학자들보다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는 더 존경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입만 떠드는데 우리 정 교수님, 전 회장님은 정말 존경스럽게도 그냥 저 머리, 몸, 발 모든 것을 좀 투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철근 교수님께 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좀 전 회장님께서 좀 모든 발언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반 총정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 회장님께 좀 많이 그려주셔서 그동안에 좀 경과라든가 또는 진행 상황 이런 것들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학술적인 토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전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코로나 사태로 많이 어려우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이제 이 세션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주민자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최진호 박사님하고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아나키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무정부 상태가 아니냐. 이제 또 과연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행정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주민들이 자치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는 이제 의문을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주민자치 무용론으로 이제 시기상조론으로 가는 이제 그런 역량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학회 가서 발제를 하면서 또 사회학회 가서 발제를 하면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지방자치에서 단체자치 요소와 주민자치 요소가 있다라는 이런 정도로 접근해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읍면동리나 통리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직접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이제 좀 민주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면 이 논의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치 문제가 나오면 꼭 자격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민주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민이 줍니다 이제. 근데 자치는 꼭 자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의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읍면동 민주화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실제 제가 보기에도 읍면동은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게 자치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를 빼버리고 난 뒤에 자치를 놓아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는 얘기가 주민 자치로 할 일을 자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치는 자체로서 민주화는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민주화를 넘어서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본질적인 민주화를 저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의 당위성을 이제 새로운 측면에서 좀 더 근본 문제로 검토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오늘 김창돈 교수님께 좀 의뢰를 이제 간곡히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심익석 교수님께서 정말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오늘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읍면동을 비민주적인 상태에서 민주적인 상태로 구출해 주시는 어떤 막중한 임무를 아마 다 해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오늘 발표에 정말 많은 배움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차원에서 그동안 사실 전 회장님 말씀대로
무척 좀 테크니컬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왔죠. 실제로 그렇고 또는 좀 뭐랄까 제도적인 거 이런 것에 무척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그동안 얘기가 됐는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담론화를 시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김찬덕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또 토론을 통해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좀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고 오늘 뭐 결론을 내는 건 아니더라도 좀 열어놓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제도와 행태랄까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그야말로 진정한 좀 생활민주주의 또는 생활자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30분이 넘었는데요. 우리 지금부터 이제 발제를 좀 듣고 그리고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김찬동 교수님께 발표를 좀 부탁드리는데 한 20 내지 30분 정도 시간 충분히 쓰셔도 되는데 적당히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핵심적인 부분부터 좀 잘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그 중앙대학의 김찬동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정책학회에서 이런 이 주민자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세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 정책적인 의미에서 이걸 우리가 주민자치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아야 될 그런 주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이곳에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이 좌장을 맡으신 심익섭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주민자치에 대한 새로운 모형 세 가지를 직접 또 설계하셨던 책임을 맡으셨던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하셔서 이 문제들에 대하여서 아주 심도 깊은 논의들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최건열 교수님은 지방자치 학회장으로 하시면서 이 지역 현장에서 자치에 대한 열정이 워낙 탁월하신 분이셔서 오늘 이 논의를 통하여서 읍면동에 대한 민주화라고 하는 주제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적인 또 영역의 문제여서 우리 행정학 쪽에서 잘 다루지 않은 분야여서 이걸 다루다 보면 또 마을 공화국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최진환 교수님이라든지 정치학 쪽의 이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이 걸린 지역에 있어서의 우리 행정학 쪽에서는 관리라고 하는 관리의 어떤 효율성, 역량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실은 접근을 했던 건데 이게 또 풀뿌리 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혹은 정부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런 영역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것들이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기존에 또 선생님 연구들을 좀 찾아보니까 또 의회 영역에서 법학 쪽에서도 막 이렇게 이 주민자치 쪽을 막 연구를 하시고 논문이나 글로 이렇게 또 표현해 놓으신 분들도 있어서 결국 이렇게 쭉 연결을 하다 보니 학문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쫙 이렇게 상통하는 듯한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 학문이 행정학이 너무 이 편리화된 영역들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틀에 갇혀 버렸던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담론의 장을 통하여서 이 갇혔던 담론의 장들을 전체적인 우리의 인간의 혹은 삶의 전반적인 담론의 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장이 필요한데 이런 장을 사실은 학계들은 자기 영역만 다루고 있으니까 잘 못 다루고 있었는데 우리 이곳에 계시는 전상익 회장님께서 뭔가 어디에서 이런 가치와 철학 뭔가 이 사명을 발견하셨는지 본인의 사제들을 막 투입하면서까지 이런 노력들을 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관련하여서 한번 살펴보면 민주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앞부분에 있는 읍면동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공간 개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행정학적으로 보면
계층 개념이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읍면동이라고 하는 게 그 상위 계층으로서 시군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상위에 광역시도라고 하는 계층이고 그 위에는 국가라고 하는 이 계층. 그래서 읍면동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4개의 계층을 내려와야 이 읍면동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좀 저희들이 이미지화하면서 민주화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읍면동 계층에는 정치는 현재 안 들어와 있는 거고 정치도 그렇고 자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치가 우리가 보통 뭐 국가에 있을 때 정치다라고 하면 국가 계층 속에 정치가 들어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면 자치라고 하는 것이 이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게 91년이니까 우리 30년 정도 되어졌던 거고 그 전에 한 30년 동안은 이런 지방 공간 계층에 대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중단 혹은 차단되어져 있다가 우리가 나라가 만들어졌던 48년 또 그 재헌 의회 이후부터 한 10년 정도에는 또 읍면이라고 하는 계층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가 들어와 있었던 거지요. 그런 측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그 이후 한 지금 60년 이상을 읍면이라고 하는 계층 속에는 정치가 사라져버려 있는, 그래서 자치도 사라져버려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던져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주화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국가가 주권을 가질 때 주권자로서 국회를 구성을 하고 국회를 구성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을 했던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주권자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민주화다 혹은 국가자치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민주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87년 이후에 대통령을 직접 중앙정부 차원인 거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민주화가 진전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조금 더 지나서 이렇게 보면 결국 이 읍면동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시군구 계층까지는 95년 이후에 그 단체장들을 의회는 91년도에 구성이 되었지만 단체장을 직접 주민들이 선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시군구 계층까지는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진전이 되어졌지만 그 밑 계층에 있는 또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읍면동 계층에는 여전히 이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발제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읍면동 행정에 대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래도 읍면동 행정 속에서 행정 계층이지만 참여를 증진시킨다든지 해서 민주화를 향한 노력들을 사실 우리 이 한국에서 해왔던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민주화 노력들이 참여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되지 못하고 여전히 형식적이고 의제적이 되어지다 보니 이 읍면동 행정에 대한 민주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저희들이 한번 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이 글에서도 마지막 4장 부분에서 한번 그런 이 노력들에 대한 하나의 시도를 한번 제시를 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 학계들이 학제적으로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발제 내용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계층이고 자치계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와 같이 행정계층으로 두면서 어떻게 읍면동을 자치계층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현재와 같이 행정계층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행정부문을 민주화를 도모하는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 아예 읍면동에 있어서의 행정사무소를 폐지를 해버려서 자치계층화로 이렇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민주화라고 본다라고 하면
근린 자치 제도를 처음부터 민주적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근린 정부라고 그럴까요? 근린 마을 공화국과 같은 그런 개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의제적인 관치적인 부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참여형 지역계획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통하여서 상당히 이 민주화를 향하여서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한국의 이 현실에서 보면 이러한 그리고 최근에는 주민총회를 이렇게 열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읍면동 개청에 있어서의 근린 정부와도 같은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도입을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 읍면동에 대한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가 행정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있어서의 이런 우리 한국의 읍면동 같은 경우에 대략 인구 규모가 한 평균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미 선진국이나 해외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통리 정도가 되는 이 정도의 규모에 있어서 근린 자치 정부를 구성을 하는 그런 민주화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 생활 공간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활 공간에서 경험되고 학습되지 않는 나라에 있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우리 한국에 있어서 이런 생활 속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뿌리 내려 있지 못하다 보니 민주주의가 공회전하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국정 시스템이 더 대통령 권력으로 비례화되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표현들을 정치학 쪽에서는 쓰더라고요. 다수의 전제에 의한 스텔스적 민주적 가치의 침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침식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것도 결국 풀뿌리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든든히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 도시 지역의 아파트 공간이라든지 농촌 지역에 있어서 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생활 속에서 이 주민자치 혹은 민주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읍면동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플리테이아로서 주민들이 주권자로서 읍면동 정부를 구성하고 참여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지배당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2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주권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개념 부분이고 주권자로서 공공성과 공익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정치 체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두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와 시장 경제와의 관계이고 하나는 국가와 시민 사회와의 관계인데 이 국가와 시장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이 작은 국가가 이 민주적인 그러한 원리에 부합하는 거다라고 해서 작은 정부로의 개혁들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국가와 시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에 부합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제라고 하여서 대표들을 통하여서 국가를 형성하고 만들기도 하고 또 국가가 시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교체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논리들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치학 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혹은 엘리트주의와 이런 부분들이 20세기 전반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어지면서 직접 민주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체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이 정치학에서부터 일찍부터 논의가 되어져 왔고 최근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수기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현시킬 거냐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들을 좀 전제를 하면서 그러면 행정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표 1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행정 영역이 수직 속에 비민주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행정 읍면동 계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읍면동 계층에 있어서 비민주화, 민주화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는 1영역을 동사무소가 설치가 되어 있던 시기를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따라서 이 읍면동 계층에도 뭔가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98년도 이후에 읍면동을 IMF 때 폐지를 하려고 할 때에 이 줄어든 공간에다가 뭔가 민주주의적인 주민자치적인 이런 요소를 좀 넣어보자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지 참여형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이 제도들을 상당히 도입을 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행정이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증진시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민주화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정치 영역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결국 이건 무민주화다. 민주화가 없는 상태에 있어서 진정한 민주화,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 민주화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화를 했던 것이고 그럼 정치 영역에 있어서 민주화는 뭐냐라고 하는 걸 보니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주민주권의 개념, 그러니까 읍면동 계층에 있어서의 구성원들이 주권자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라고 하는 영역의 3영역을 보면 현재 동사무소를 그대로 두면서 다시 얘기해서 이 통치라고 하는 국가 혹은 상위 정부로부터의 통치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임명직으로 존재하면서 주민총회를 두는 부분 이런 부분이 그 제3영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행정에 있어서의 읍면동 계층에 있어서는 비민주화인 셈인 거죠. 왜냐하면 상위정부로부터 통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정과 정치의 완전한 양쪽이 다 민주화가 되는 영역은 주민의회에 의하여서 주민총회로 구성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 사무를 담당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것도 제가 민료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관료가 아니라 민료. 관료라고 하면 국가의 이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관료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민료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자신들의 자치적인 관리와 통치를 위하여서 필요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민료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민료로서 구성이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영역을 사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완전 국가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완전 떨어져 나가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읍면동 계층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정부인 시군구라든지 광역시도라든지 중앙정부와의 정부 간 관계에 대한 부분이 이거는 좀 빠져 있는 것이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발제하는 글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언급을 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체 자치적인 그런 구조, 그러니까 탑다운적인 구조로서의 정부 간 관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결국 주민자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국가론, 정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철학적인 문제라고 그럴까요? 이미 2500년 전에 플라톤이라든지 이 플리테이아 문제를 얘기했던 이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의 논의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단체 자치적인 한계 속에 늘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거타막적이고 주민자치적인 이런 관점에 있어서의 자치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들은 기존의 이런 단체 자치적인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어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 하단 부분에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 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관료 식민 통치 엄민동 계층에 있어서는 그런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행정영역에서 민주화는 아무리 노력해도 1에서 2로 이동하는 정도이고 이것은 정치적 패러다임에서 보면 무민주화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면동 공간을 이 관치적 패러다임에 여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적 패러다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치적 패러다임에 있어서 민주화 없이는 이 행정 부분의 민주화는 쉽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권과 참여의 균형을 통한 민주화 성숙이다라고 하는 부분, 민주화의 성숙과 관련하여서 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하면 결국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민주화가 되어지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경험과 학습 없이는 국가적 민주주의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민주권의 개념이 들어와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논의들을 법학적인 관점에서 신용인 교수라든지 또 우리 정치학 쪽에서는 오늘 토론자로 계시는 최진원 교수님들의 글들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타운 미팅이나 제퍼슨의 기초공화국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논의들이 우리 이 한국에서 좀 배제가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행정과 결합시켜서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민주공화정의 제도적 설계에서 비춰보면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직적 통제 구조로 인하여서 여전히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미성숙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여 년간 국가 권한을 지방으로 분권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2000년대 이후에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행정학자들이 이렇게 볼 때 수직적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를 그다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있고 또 수평적인 네트워크형 통치 구조라고 하는 연방주의 원리, 자치가 되려고 하면 보충성의 원리하고 연방주의 원리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제도가 설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연방주의 원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 한국 사회가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 필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한국 민주주의 혁신을 위해서는 연방주의와 협의주의,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테테라키라고 하는 개념을 이맥백 교수님이 최근에 우리 컨퍼런스에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의 제도 재설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당 이유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면동 행정의 제도적 전천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엄면동 개청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군구의 하부 행정기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면동장은 시군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져 있고 주민들의 자치는 현재는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근린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자치권이 현재는 법률적으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성숙을 위하여서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근린 계층에까지 풀뿌리에까지 근린 정부가 구성이 되어지면서 이게 버텀업 상향적으로 서로 영역을 넘는 부분에 대한 자치들은 연방주의에 의하여서 이게 연방제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주의에 의하여서 버텀업적으로 설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태동해야 되는 공간에 관치가 제도화되어 있으면 자치의 싹이 자라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치적인 관료제의 개수제적인 통제의 대표적인 게 통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리장은 읍면동장의 하부 조직으로서 읍면동장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장에 대하여서 이 규정들을 이렇게 보면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망이 두텁고 국가 간이 투철하고 통리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통의장은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하고 통일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환 정신이 투철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시민사회 영역에 있어서도 리더로서 세워져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관시적으로 오히려 고획을 해버림으로 인하여서 자치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어버린 게 아닌가. 결국 현재 법률에 의하면 읍면동장이 통의장에게 최종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읍면동장이 그 읍면동 계층에 있어 실권자가 되어져 있는 형태가 현재의 읍면동에 대한 정치구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읍면동 행정계층에 대한 참여 제도로서는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한다든지 표 위에 보면 기능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근린자치정부의 기능들을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아주 현재 읍면동의 행정사무들 중에서도 읍면동 자체가 현재는 빨대기 정부라고 해서 시군구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무까지도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역할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들은 그러한 사무들의 아주 미미한 부분들의 사무들만 갖다 놓고 이것을 자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형태는 근린자치정부의 형태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주민여가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또 위원들에 대해서도 읍면동장이 기본적으로 임명권을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다양한 참여 제도들 중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로서 뭔가 이 관치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읍면동을 자치계층으로 한번 전환해보자 하는 시도들이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2011년도에 읍면동 주민자치 모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협력형, 통합형, 주민주도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 중에서 자치계층에 상응할 수 있는 것은 주민주도형만이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현실에 있어서는 협력형이라든지 통합형 을 시범적으로만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도 협력형만 현재의 법제에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시범 실시도 통합형이나 주민주도형은 무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자치계층으로의 전환은 실패하고 아예 시도도 안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논의들을 통하여서 제대로 주민 읍면동 계층 이하에 대한 자치계층으로서의 전환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 행정학계만으로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정치학계라든지 법학계라든지 이 제도 설계에 깊이 전문적으로 합의하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영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시범 실시도 수정형 협력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행안부에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전상직 회장님들 이렇게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 전원으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대표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표현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정치학적으로 보거나 볼 때 자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학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아른스타인의 참여 단계에 의하면 형식적인 참여에 불과한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참여 단계에 해당이 되는 영역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2016년 이후에 서울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민 추첨 선출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고
정원의 60%를 공개 모집한다, 추첨을 한다 하는 거라든지 서울시 성동구라든지 범천구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첨제가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추첨이라고 하는 게 25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 있어서도 이런 대심원단을 구성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추첨을 통해서 선출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제도들을 상당히 도입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민들에게 주권자로서 비지배 자유, 정치학에서 쓰는 용어들을 쓴다라고 하면 비지배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 조례가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야 이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이지 시혜적인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써놓았더라고요. 주인의 자비로 인하여서 혹은 과요제의 자비에 의하여서 주민들에게 자유를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읍면동의 개정의 민주화와 관련하여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에서 그럼 어떻게 읍면동을 민주화의 관점에서 개청을 개혁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자치개청과 행정개청에 대한 상충을 해소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하면 읍면동에 대한 행정관료조직을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걸린 정부로서의 위상을 가진다는 것은 읍면개청에 대하여서 정권한성을 주어서 자치조직, 자치인사, 자치재정, 자치공간계획권 등 이 주민들로서 구성되어지는 정부에 그러한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럼 권한만 주면 과연 이게 되겠냐라고 하는 회의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 역량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지방정부에 이런 관리 역량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 읍면동 개청에 필요로 하는 공공재, 공유재, 공유 서비스들을 과연 공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리 역량, 그 다음에 재정을 구비할 수 있는 재정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면 주민으로부터 그 서비스에 상응하는 자치관리세를 징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가 너무 주위에 보면 아니 이 국가도 아닌 읍면동에다가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준다라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의 지경을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사실은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내는 재산세보다도 더 많은 이 관리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맡아서 운영하는 데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비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확보하려고 어떻게 했냐니까 주택관리사 제도를 만들어서 주택법을 통하여서 법률적으로 이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국토부가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권리생활 영역에 대한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들을 행안부가 행정공무원들이 이쪽의 공무원들이 전혀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민주화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가 너무 마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플라톤의 아무튼 정치학적으로 이런 논의들을 보면 우리 행정적이 너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러면 행정과 자치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행정을 우리가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자치를 셀프 가버먼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는 정부더라고요. 정부인데 이 개념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자치를 거버먼트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행정학에 있어서는 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가질 거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나 또 국정이 움직여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 과연 행정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국가적 공공성은 누가 지키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을 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런 국가적인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모색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과 정치와 행정의 관계도 그렇지만
행정과 자치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로부터의 통제를 받는 행정이다라고 하고, 자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하나의 정부가 되어진다라고 할 때 이 자치 속에서도 사실은 자치 정치와 자치 행정 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행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국가행정과 자치행정 이 관계들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고, 그 속에 사실은 빠져 있는 게 자치정치라든지 국가정치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들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을 가지고 볼 때에 자치 셀프 가버먼트가 엄면동 계층에서 되기 위해서는 국가 혹은 중앙정부로부터의 행정에 대한 엄면동 계층이 폐지되어야 되고,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린 정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자치 계층을 새롭게 제도 재설계해 주는 이런 아주 법제 전체를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너무 이 관념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을 두 번째 논의에서 보면, 우리 이 표상을 보시면 읍면동의 분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계와 도계를 나누어서 보면, 시는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동이 1105개 되어 있어서 거의 시계는 동이 중심되어 있고 읍면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도계 지역도 보면 읍면보다 동이 도계에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도시화가 완전히 많이 되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동이 2080세계고 읍면은 200개에서 면은 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만, 이런 구조와 분포들을 볼 때에 이 근린 자치 공동체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입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리 단위에서 이미 민주공화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 설계를 해줄 거냐. 현재는 리장을 이렇게 읍면동장이 임명을 합니다만, 어떤 곳은 총회를 통해서 뽑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리장이 한 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리 구역 에 있어서의 권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독임 혹은 독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수로 된다든지 혹은 이 방식, 어떤 민주공화정의 방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식들을 설계가 되어져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또 집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자원봉사라든지 유급봉사라든지 풀타임 직원이든 뭐 어떤 형태로서 구성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설계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을의장이나 리 집행위원회 위원장들이 서로 연합체를 구성을 하면서 뭔가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리 영역을 넘는 영역들에 대하여서도 버텀업적으로 이 연합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되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가 거의 소멸되어져 있는 것이죠. 있지만 아파트 단지별로 자치 관리를 하는 이유는 공동체는 없지만, 공동체 자치는 불가능하지만 공공 서비스, 공유 서비스를 공급받아야 될 필요성들 때문에 이걸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비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도로와 도로를 경계로 하는 블록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블록별로 자치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를 주로 보면 주차 문제라든지 엘리베이터 관리라든지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공동생활에 필요한 공유 서비스들을 지금 자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도로와 도로로 되는 이 블록을 현재는 읍면동에 있는 행정이 그 서비스를 다 공급을 해주니까 시민들은 시민성을 키울 수 있는 자신의 공동체의 문제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참여도 결국 행정이 제공해주는 그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불가하지 않느냐. 물론 이런 문제들을 그런데에도 스스로 자치 관리하라라고 하면 어떤 데는 되는 곳은 있지만 또 안 되는 곳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될 수 있는 공간부터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마을공화국의 조직 원리를 적용하여서
근린자치공동체 정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부라 하면 너무 우리가 뭐큰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어떤 종교단체, 뭐 교회라든지 이런데 이 운영도 보면 어떤 데는 보면 건물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임대만 해가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그 재원이 충분히 구성원들로부터 확보가 되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이 장례의 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양한 시설들을 직접 운영하고 계약하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이미 있는데, 행정이 너무 주민들을 어린애 취급하는 이런 자치적으로 공동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보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결국 이런 논의들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분권 논의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여전히 단체 자치적인 이런 패러다임을 통해서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읍면동 계층에 대하여서 주민자치 하자고 특별법 제정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지금 이런 상태가 되고 있고, 이번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읍면동 계층에 대한 자치계층으로의 전환을 헌법 개정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마을공화국의 조직 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중앙정부 행정사무를 이양하는 방식, 그렇게 해가지고는 읍면동 계층까지 민주화나 자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앞으로 20년을 더 해가더라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린 생활 공간에다가 자치권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여할 거냐? 그게 결국 자치 현장형 자치권 부여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주민 총회형 마을 정부를 이렇게 제도 재설계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전을 시켜야 될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굉장히 읍면동의 행정계층에다가 민주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의제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읍면동 계층의 폴리테이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총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읍면동 계층을 관할하는 지방의원이 있긴 있지요. 근데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개의 동에 한 2사람이 연도되어 있으니까 동의 입장에서 보면 한 3분의 2 정도의 대의자 한 사람을 두고 있어서 시군구 계층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한 지역 문제들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론하고 또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뢰 트러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박탈되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읍면동 계층에 있어서 물론 이런 논의들을 하다 보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전폭되기도 하고, 또 이기적인 이런 분파가 나타나서 감정적인 갈등이 일어나서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역경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공공성과 공공선을 확보하려고 하는 치열한 투쟁, 이거 없이는 읍면동 계층의 민주화 쉽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서 이런 이 시민성과 풀뿌리 공간에서 시민성과 민주주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모델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 단계에 한국 사회가 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결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르신이죠. 40분 넘기네. 네. 아이고, 귀한 글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늘 우리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원래 논문 제목만 봐서는 행정민주화에서 무척 거대 담론이 얘기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 행정학 하시는 분답게 구체적인 또 제안까지, 대안까지 이렇게 민주화와 연구에 연결시키다 보니까 뭔가 좀 잡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렵긴 어렵네요. 아마 우리 세 분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초점을 좀 세 분께서는 편안하게 맞춰주셔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대 담론과 좀 관련해서 고견을 주셔도 좋고,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뭔지, 요즘 이제 포스트 데모크라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풀뿌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목이 가능한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는 그 제도적 민주주의와 생활 민주주의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이 또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지금 논문을 통해서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낀 게 정치와 행정 얘기를 빼앗이 오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할지, 정말 정치적 민주화가 행정 민주화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지 정말. 이게 지금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거기다가 또 이제 자치까지 집어넣다 보니까 무척 지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원래 오소독산 측면에서 보면 정치는 행정에 대한 통제를 하고 또 행정은 정치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고, 이게 소위 좀 체크앤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러한 상호 보완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또 상호 대비되는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 중간 지대에 지금 자치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뿌리 차원에 접목을 시킬지, 이거를 지금 무척 김찬동 교수님께서 고민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던진 화두가 만만치 않긴 한데 좀 편안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또 세 분도 각각 조금 좀 연구하신 분야가 다른 분들을 모신 거라는 거, 그 점을 좀 염두해 주시고 편안하게 좀 전공 분야에 입각해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우선 좀 바로 정치 부분이 좀 제일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 최진호 교수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좀 편안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최진호입니다. 여러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제가 토론하게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토론회장, 세미나장 만들어주신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김찬동 교수님의 그 발제문을 제가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여러 행정학자들의 논문을 봤을 때 이해가 굉장히 안 되는 게 많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라든가 큰 국가와 주민자치의 관계라든가 어쨌든 행정학자로서는 넘을 수 없는 파격적인 행보를 해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거의 정치 행정학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게 가능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 주민자치 운동을 하고 계신 우리 전상직 회장님과 이렇게 잦은 만남 속에서 거리가 좁혀지고 또 다른 학자와의 관계 속에서 학계적 연구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풍성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배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여태까지 어떤 이런 논문은 좀 굉장히 좀 많이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읽어보면서 조금 토론이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발제문 3개가 있는데 자료집에는 한 페이지밖에 없어서 아마 목사를 따로 온 것 같아요. 이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교수님께서 읍면동 행정민주화라는 게 뭔지 어떤 개념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주 행정계층인데 이것을 민주화한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읍면동 행정체계를 종전에 유지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라는 이런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주 근본적으로 읍면동 행정계층을 아예 폐지를 한 다음에 새롭게 자치계층화하는 문제를 이렇게 구분해 주셨고, 오히려 이제 전자보다 후자,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바텀 방식으로 읍면동을 재설계하는 방안이 더 민주화의 의미에 부합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건 동의를 하고 그것이 실질화되기 위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두 번째로 제가 볼 때
이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왔어요. 그래서 폴리테이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민 자치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많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이 가로축 권력을 쪼개서 민주화하는 측면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쪼개서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민주화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민주권의 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하나 더 세로축으로 중앙 집권 권력을 또 쪼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세로축으로 가장 밑에는 당연히 읍면동 주민자치라는 원 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근데 어쨌든 이 세로축 권력을 쪼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끔 만들어놓은 원리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린 차원에서 생활 번역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뭔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자치 개념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김 교수님께서 그 세로축의 권력을 이제는 어느 정도 가로축은 됐기 때문에 세로축을 쪼개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 근거리에서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민주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그게 더 논의가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뒤에 계속해서 그 근린 공동체 자치정부라는 말도 쓰셨고 더 나아가서 주민 참여형 마을 정부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신 거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아까 다시 돌아가서 폴리테이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제가 정치학하는 입장에서 조금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그 표를 보시면 그 폴리스 정치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폴리테이아 정치 체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폴리테이아 관점에서 폴리스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탑다운 방식인 거죠. 폴리테이아라는 관점에서 폴리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이라든가 법 체계라든가 조직 관점에서 공동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시각이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적이고 어쨌든 체계적이죠. 논리적이고. 근데 거꾸로 그 플라톤의 제자는 반대죠. 스승이 워낙 완고하게 이상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과 좀 먼 것 같다라는 느낌 속에서 비판을 한 것이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반대로 폴리스 생활의 관점에서 폴리테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각이 바텀업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지금까지는 별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았는데 이참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 폴리테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걸 좀 응용하면 저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정치와 행정 간의 관계, 국가와 주민자치와 시민과의 관계도 이렇게 파생되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어떤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느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틀이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폴리테이아 관점에서 폴리스를 바라보는 것과 반대로 폴리스에서 폴리테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행정이라든가 법이 주로 폴리테이아에서 폴리스를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의 주류 담론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반대죠. 미국 같은 나라들은 애초에 설립 자체가 탑다운 방식으로 설립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민자들이 교회 만들고 마을 만들고 하면서 타운 만들고 카운티 만들고 주 만들고 그 다 마지막에 연방정부 USA가 만들어졌잖아요. 철저하게 바텀업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적어도
민주화를 얘기한다면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방법에서 폴리스에서 폴리테아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는 설명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조금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금 어떻게 보시는 건지 물론 레토릭상으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만 완벽하게 조금 이거는 구분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거는 뭐냐면 불교 공동체를 보면 불교 스님들의 자발적인 공동체가 있지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총무원이라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조직을 책임지는 총무원장과 일반 불교 수양을 하시는 일반 스님들과의 관계도 저는 총무원의 관점에서 일반 스님이 볼 거냐 아니면 불교 공동체에서 총무원을 바라볼 때 저는 다른 시각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을 엄격하게 이런 측면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를 하나 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 권력이라든가 그 어떤 자발성, 그 열정, 그런 어떤 자유시민들의 그 열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련되어서 그 동기를 어디서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행정학부에서 더 이상 이게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 얘기도 하셨고 군인 얘기도 하셨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결국 법제도와 관련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법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그래서 폴리테이에서 바라보는 폴리스를 바라보는 그런 대립법 체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미식의 거꾸로죠. 이 경험과 사례에서 출발하는 그런 법. 아주 그거는 성문화되지 않고 관습화된 법이잖아요. 미국 법이라는 게 판례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성문법보다는 이 판례라든가 경험, 사례가 강조되는 이 경험에 근거한 이 커먼로를 우리가 같이 도입하지 않고서는 저는 이런 주민자치적인 역량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법으로 다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립법적인 전통보다는 이 보통법적인 전통까지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으로 결국 계속 말씀하셨던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 관심, 이해. 아까 계속해서 우리 회장님께서도 자치 권력 얘기하면 이게 안악해 아니냐, 아주 역량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결국 무용론, 식이상조론, 결국은 하면 관제화, 이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결국 동기부여를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이 문제가 계속 걸리는데 어쨌든 제 고민은 다시 폴리테이아 문제와 폴리스 관계 문제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기님께서 궁금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직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영미 쪽의 성문법적인 그러한 전통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대립법 체계이기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추가를 할지 참 우리 행정학부고 지방자치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그거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이걸 어떻게 바터 말을 하는데 그게 좀 이게 자연스럽게 전통이 살아있는 바람에 그게 가능해졌는데 사실 우리 저는 그래서 우리 김찬동 교수님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저는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대립법 쪽에서도 주민자치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걔네들은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했는데도 오늘날에 와서는 어쨌든 독일도 민주화시켰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좀 빨리 좀 정부에서도 관료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올해도 여론조사를 보면 독일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집단이 1위가 관료제예요. 관료들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볼 건지 좀 고민스러운데 이제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전공하신 분 입장에서 좀 뭔가들 딱만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국가 전체로 봐서는 아주 쉽게 저도 제가 모델 세 가지 만들 때도 8년 전에 만들 때도 주민자치형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만들어지고 나니까 정부 관련 이 친구들은 제일 약한 것도 또 그걸 손대갖고 더 약하게 만들어놓고 그 바람에 아무것도 되질 않는데 근데 좀 사실 지금 난감한 게 아마 이제 자치를 4계층으로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지 이거는 우리 행정학 그런 사람들이 늘 딜레마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대안이 그럼 시군구를 없애다. 이제 그때 대안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시군구는 기초 영역이 아니니까 그거를 없애버리고 차라리 읍면동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 그거는 빠지고 그냥 읍면동 자치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당장 이제 공격받을 부분이 그 부분이 또 있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 학회장님께서 좀 좋은 말씀 추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사용해야 됩니까? 네, 아마 지금 저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어서 예, 저도 뭐 실은 기술적인 것만 갖고 이렇게 현장에서 뛰다가 보니까 함몰돼서 이런 교대 반론을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랬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랬고 읍면동 이걸 자치계층으로 하는 이걸 논의가 사실은 30년 동안 거의 뭐 없었잖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삼직 회장님이 읍면동을 관치에서 자치로 바꿔야 된다. 이런 외롭게 철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뭐 조금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 저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계속 제기해 왔는 분이 우리 회장님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그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행정학적하고 우리 회장님이 보는 거하고 또 우리 김찬동 교수님이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은 저는 상당히 높은 철학적인 그런 차원이 있고 얘는 좀 현실을 약간 보면서 이제 강의에서 다룬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대통령 소속 그게 이제 지금 7년째 내가 의원을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일본하고 이제 호주, 이제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에 가서 그런 현장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제 특히 이제 일부라든지 뭐 우리가 독일 같은 아까 우리 대륙계 아까 우리 최경 선생님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하고는. 미국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형성되는 게 기초부터 해가 연방까지 대한 보충성이 원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중앙정부가 모든 중앙집권을 하고 있던 건 지방정부의 단체자치 요소입니다. 그래서 해보자고 다시 이제 보충성의 원리를 현지에서 한번 적용해보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참 어렵죠. 그걸 뭐 논의는 오래 했습니다. 계속 우리 이혼에서도 계속 논의를 했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이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한들을 전부 다 뭐 뺏어서 어떻게 보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 요소를 조금 보충성의 원리를 도입해서 도입해보자 하는 게 우리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미국하고는 이거는 뭐 영 다른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저희가 독일이나 이런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일본은 내가 몇 번 갔습니다.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용역하면서 뭐 일본 여러 개 현장도 가보고 해봤고 독일을 하고 프랑스는 한 번씩밖에 못 갔고 호주에 가가지고 이건 완전히 보론다라시라는 그 가다 보니까 이 나라들을 내가 전부 보니까요 기초 밑에 행정계층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 자체와 관련되는 공동체와 관련되는 이 문제를 거기서 정말로 독일은 공회당, 일본은 뭐 자치회, 호주의 경우 커뮤니티 하우스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거기가 한 17,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인데도 17만인데 10대 커뮤니티 하우스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금 도시에 뭐 적용할 수 없을까 싶어서 가봤는데 한마디로 그런 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읍면동 주민자치회라는 이 기능이나 사무를 보면요. 그런 나라들이
행정계층 그대로 두고 업무 기능만 이제 그 나라들 걸 이제 조금 도입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민주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우리가 뭐 자치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그런 나라하고 완전히 비교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기초 밑에 행정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없애버리면 똑같아요. 그 나라들이나 똑같습니다. 충분히 똑같은 이야기예요. 행정계층만 없애버리면 사실은 그 나라들 제가 가봤는데도 뭐 일본 규모가 적잖아요. 자체 규모가 적어서 우리나라보다도 뭐 더 활성화되지 않고 전부 주민 생활하고 마을에 뭐 그런 문제들 다루지 그렇다고 해가 우리나라처럼 거창하게 뭐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호주의 경우 커뮤니티 하우스의 경우는 상당한 이런 그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뭐 인력이라든지 한마디로 우리가 통합형의 한마디로 행정 책임감 같은 이런 관리자가 있어요. 풀타임을 하는 관리자가 있고 고용 인력도 풀타임 2명 있고 그 외에도 뭐 시설도 늘고 하는 일도 방과 후에 학생들 교육부터 거기서 다 합니다. 육아 이런 것까지 뭐 취업 관련 기술 그리고 심지어 도서관 뭐 수영장까지 다 있죠. 주민생활하고 관계되는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하고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상반기 하반기가 200개 정도 운영되더라고요. 다양하게. 그렇게 행정은 기초에서 하고 그 외에 주민생활하고 관련되는 거는 커뮤니티 하우스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원들은 우리나라는 뭐 사람 20명에서 30명 일어났잖아요. 거기 5명에서 10명이에요. 그것도 주민총회에서 추천하면 한마디로 이원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거기 운영은 돈은 사실은 거기도 전부 기초 또 그리고 광역정부에서 필요한 거는 또 프로그램으로 주로 줘요. 그리고 연방정부하고 해서 돈은 충분히 되더라고요. 돈이. 인력도 되고 공간도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 접목시키면 읍면동만 없으면 우리가 뭐 김창동 교수님 억지로 뭐 이거 하자 뭐 기초에서 하자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느낀 게 현장에 가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자치에 제가 회장할 적에 이제 뭐 용역 받아 했잖아요. 2011년도에. 이제 행정안전부는 3가지 유형이 우리가 3가지 해가지고 그러면 법에 위반돼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 국제처하고 그러면 특별법을 조금 바꿔가 특별법 우선으로 해가지고 3가지 모양을 한번 정리해가 해보자고 그걸 간곡하게 했잖아요. 했는데도 뭐 가장 낮은 병력형도 고치가지고 뭐 해봤는데 그래도 지금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제가 이제 현장에서 며칠 전에도 내가 특강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 논산시의 경우에는요 조금 그래도 싹이 트고 있어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논산시의 경우에 사실 김제시의 특강 맞는데 그건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되어 전환하는 이런 사례를 갖고 조금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논산시 경우에는 시장님이 워낙 행정학적으로 박사도 받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이거 내가 본 결질이 이때까지 중에는 그래도 최고 나은 게 뭐냐면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도 하고요. 또 마을자치회 하는 게 394개 도시의 행정리까지 다 지금 마을자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마을자치회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연계되도록 마을자치회 이원 중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일정한 부분을 들어가도록 해놨고 그 선출도 아까 60% 하면 선출도 하고 그리고 또 읍면동 주민자치 연합회 성격도 공식적으로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또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읍면동 주민자치에서 시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없어요. 읍면동 주민자치에서 다 합니다. 그 공모하고 또 읍면동에서도 제안도 하고 읍면동에서 할 일도 하고 마을자치에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사업은 300만 원 그리고 조금 큰 사업은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마을 단위로. 그리고 마을자치에 거기 보니까 전부 조례가 되겠지만 시행규칙도 되겠지만
운영이라든지 이원 선출하는 건 전부 다 규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약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선출해가 다 오면 행정부서는 그냥 승인만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예산도 뒷받침되고 예산은 뭐냐면 주민세 가지고 주민세를 100% 전환해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 35억 정도 돼요. 주민세가 뭐 한 20여억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플러스해서 한 50억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마을 단위, 읍면동 단위에서 할 사업들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편성되고 한 35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거기는 그래도 마을자치의 총무를 기간제 근로자를 일단 쓰는데 뭐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6개월만 첫해 원래는 내년에는 뭘 쓰고 그 다음부터는 임시직 그 임기제 공무 그걸로 전환하는 쪽으로 이제 해서 인력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비품이라든지 이런 걸 1,300만 원씩 읍면동으로 배서해서 비품도 확보하도록 하고 공간도 주고 이제 인력이 지금 확보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마을 자치가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회 안에는 마을자치 분소를 둘 수가 없잖아요. 현재는 법에는. 그래서 마을자치에 내가 그걸 마을자치에 그걸 읍면동 자치에 지배로 두가지고 그래 마을다리는 하면 안 되나 이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마을자치회를 두고 연계되도록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봐가지고는 이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주민들의 자치 이쪽이 중요한 거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전문가를 양성해야 돼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데 거기도 보니까 35시간은 전문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거기에 주민 참여 마을 그 단위의 그 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교육을 받도록 해서 전부 다 또 전문가 양성은 35시간을 1년에 10광장 뭐 개설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쪽이죠. 대구도 주민참여예산제 이 주민자치보다 오세 주민들이 제가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모입니다. 모이는데 돈이 있으니 모이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는 주민자치보다 대구 훨씬 잘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읍면동 지역회의 있거든요. 그 읍면동 지역회의 예산을 저거가 우선순위 정하고 총회 해가지고 최종 결정하거든요. 대구에서는 나중에 대구의 주민총회에서 승인만 하는 그런 것으로 읍면동만 있는 게 아니고 기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는 데는 사람도 모이고 총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주민자치에도 총회 하는데 여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논산시 같은 마을 자체에도 마을 총회가 있고 읍면동도 총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을 자치 계획부터 해가 운영까지 중요한 것들은 다 총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 정말로 읍면동은 없어져 버리면 상당히 자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봐가지고는 아직까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행안부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리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들이 이 주민자치라든지 뭐 이거에 대해서 전 관심이 없습니다. 첫째, 관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중앙에서 지방 분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주인이 대리인한테 맡겨놨던 거 이걸 주민이 잘할 수 있는 건 능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있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시간이 뭐 많이 지났습니다. 자, 구체적인 건데 한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고 뭐 이건 이야기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요. 제가 그 교수님 표에 보니까 행정민주화에 대한 정치 행정유형학 해서 거기 4가지 유형을 참 이거 표로 없는 걸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껏 보고 비판하는 거는 좀 쉬운데요.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1영역 비민주화, 2영역은 그래 나는 3영역의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동사무소는 존치하고 사실은 이 동사무소 존치한 이 3영역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현실적으로는 3영역이 있을 수 있을까? 이 행정은 비민주화되어 있는데 어떤 이 정치는 민주화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민총회 보면
주민총회를 하고 있는 데는 보면요. 읍면동의 자치계획이라든지 읍면 주민자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이 우리가 사실은 이 총회에서 다 결정하거든요. 잘하고 있는 데는 요새 총회 여는 데 많습니다. 생각보다. 주민자치에도 지금 이제 851개만 되고 있고 논사는 100% 다가 주민자치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업비가 전부 지원이 되고 이러니까 그렇듯이 주민총회가 지금 현재는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요한 건 다 거기서 결정해요. 예산부터 해서 다 거기서 운영, 계획 수립 다 거기서 결정하는데 그게 민주화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3영역이 그거 아닌 것 때문에 이게 민주화되어 있는데 행정은 비민주화하는 그 개념이 조금 주민총회에서 그런 그 중요한 걸 다 결정한 것 자체가 민주화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표에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럼 그게 아니라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자치경찰법하고 이번에 그 행안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통과됐는데 이제 법사위에 넘어갔고요. 그래도 뭐 거기에도 대가 있는 것도 사실 주민주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넣어놨죠. 그거는 뭐 되더라도 우리 교수님 말하는 이런 자치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거리가 있는 거고 하나의 그거는 주민주권 입장에서 하나의 주민의 권리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뭐 진전은 될 거예요. 주민 참여라든지 되지만 실질적인 것은 반치에서 자치 개념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의 이 자치 개념을 바꾸면 헌법 개정 안 해도 지방자치법만 바꿔도 가능합니다. 헌법에는 지금 그런 규정이 제대로 없거든요. 법에다 위임해놨기 때문에 가능한데 교수님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놔서 제가 논리적으로 봐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많을 줄 알고 처음에는 얼굴을 아니 시간이 있는. 뒤로 가는 가지고 자꾸 시계를 보게 되네요. 우리가 많이 갔는지 오늘은 모르겠어요. 좀 마이크 좀 잡아. 이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시간도 많이 듣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분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말씀하신 게 이 지금 읍면동은 근린자치계층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완전 자치권을 권한을 다 이양을 하자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이거 파격적인 그런 제안 같은데 그래서 뭐 헌법 개정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지방 자치 계층이 2계층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읍면동 자치 계층까지 가면 이제 3계층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도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이제 분권을 얘기를 할 때 지방의 분권이 거의 되지 않아서 뭐 지방 재정만 하더라도 지금 재정만 하더라도 중앙이 8이고 뭐 지방이 2고 이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방 자치가 아예 분권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지방 자치가 힘든 상황에서 자치 계층을 하나 더 만들어서 3계층이 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 분권이 돼서 이게 실질적인 뭐 근린 자치가 될 수 있을지 이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 자치 역량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 우리가 또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영미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주민 자치라는 게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이 이미 교육이 됐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 인식 자체가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단체 자치 유형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주민에게 자치권을 주고 이양을 해주고 스스로 해봐라 그랬을 때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지 이게 시기상조라는 얘기는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지금도 마을 공동체 같은 게 자생적인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여러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뭐 영향이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걸 지금 우리가 변화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해서 시작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영양의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스스로 하겠다라는 이런 자발성 그리고 관리 능력 전문성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까지도 논의를 해야지 이게 진정한 자치 계층으로 만들어져서 근린 자치 정부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주민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게 그 읍면동 민주화 개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민주화라는 이 개념 자체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행정적인 차원과 정치적인 차원 두 가지를 나눠서 구분을 해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민주화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제 참여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정치적 영역에서 민주화라는 거는 이제 주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가지고 이제 민주화의 개념을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의 민주화를 행정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 둘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자치, 셀프 가버먼트는 이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가버먼트가 이제 앞에 셀프가 이제 자치라는 거는 셀프 가버먼트라서 가버먼트가 없는 건 아니고 스스로 이제 주민 스스로 이제 정부가 해오던 역할들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읍면동의 민주화하고 이 셀프 가버먼트, 이 자치하고 이 두 개념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읍면동이 민주화가 되면 그게 바로 자치로 간다라는 얘기인 건지, 이 두 개념 간의 관계를 좀 더 논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라는 이 조직의 성격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주민자치회를 이제 자생조직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근린자치계층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법 개정까지 해서 자치권도 이양을 하고 해서 공식적인 자치조직으로 갈 건지 아니면 기존에 지금 이미 잘 하고 있는 데는 스스로 자생조직으로서 주민자치를 만들어서 이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두 개의 이제 일종의 두 개의 개념을 같이 갈 수 있는 준자치조직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를 어떤 성격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생조직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치조직으로 가야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 제도적인 근거를 또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 조직, 근린 공동체 이런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지역적인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리 단위가 될지 아니면 도시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위 단지 요게 될지 이게 그냥 자생에 맡기면 스스로 그냥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면 그냥 그게 하나의 근린 공동체의 하나의 범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법 제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적인 범위를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범위를 설정할 건지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동 단위로 이제 자치계층을 만들고 완전히 자치권을 이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분권이 많이 되지 않은 이런 단체 자치 상황에서 중앙에서부터 이제 지금 있는 15까지도 분권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 자치계층이 읍면동 단위로까지 완전한 자치권 이양이 가능할지가 의문스럽은데요.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고 해서 논의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이 중간 단계의 어떤 분권 형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의 분권 형태와 그리고 그 분권의 정도는 어디까지로 설정을 해야 할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거리만 던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여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혹시 다른 분들은 저보고 전 회장님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그리고 바로 기자정을 드릴게 이게 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는데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이문호 교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서 이 부분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린자치 계층의 권한을 과연 부여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얘기하셨고, 그다음 계층이 또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니냐, 또 복잡해진다라고 이런 문제도 제기하셨는데요. 계층에 대한 이런 연구들을 보면 이러더라고요. 도시화가 진행이 되어지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게마인데와 크라이슬러가 있는데 도시화가 되면 점점 구역이 커지게 되니까 이 두 개가 통합이 되어 있으면서 자유시라든지 이런 계층 통합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영국도 마찬가지로 디스트릭트하고 카운티가 있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이게 통합이 되었어요. 계층이. 이런 현상이 우리 한국에는 아직 이런 개념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어지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 레지옹의 의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걸 보면 파르망의 의원들이 겸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발상을 통하여서 계층이 따로따로 논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계층들을 이제 통합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세계가 되면 뭔가 또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일이 많아진다. 이 생각이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러는데 그 개념을 조금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영국 같은 경우에도 카운티가 거의 무력화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실제의 자치는 디스트릭트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현상들도 일어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념을 도입해서 어디를 더 중요시 여길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도 군 자치라고 하는 것이 61년도에 제도화가 된 거죠. 그전에는 읍면이라고 하는 더 작은 단위에서의 자치 선거림이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읍면 쪽이 자치의 중심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윗부분들은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분권 논의를 할 때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분담을 명확히 안 해놨거든요. 이게 다 중복적으로 사무들을 배치해 놓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정확하게 이거는 국가의 역할, 중앙정부의 역할, 기초에 되는 이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이 구분을 안 하고 항상 단체 자치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이 틀을 우리가 벗어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과연 주민들의 역량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우리 전 회장님을 통하여서 이런 논의들을 계속 해오면서 여러 번 논의들을 한번 그 글들을 보면 저희들이 했던 건데 뭐냐면, 충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대학 교육률이 높은 상황에서 역량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중앙집권적인 이 생각의 틀을 못 벗어난 관료들의 발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그러면 실증할 수 있는 장이 있냐라고 할 때 아파트 단지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미 이 돈을 자기가 관리비를 10만 원, 20만 원씩 한 달에 다 내고 그 돈들을 가지고 계약을 실제로 하고 있는, 이거는 행정이 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민간도 충분하게 돈을 가지고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이 구조를 들여다보면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공공 생활에 대한 관리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행정이 어느 정도는 하지만 행정이 직접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여기도 자치를 하니까 뭐 비리 문제도 있고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단계를 넘어가지 않고 언제까지 그러면 행정이 관치적으로 계속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이런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서 일단 다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 우리 최건열 교수님 얘기하셨던 민주화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참여, 지금 보면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하는 데는 보면 주민총회, 세종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 해요.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에 그 예산을 배정을 해줘가지고 우리 자치회 위원들이 충분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행정이 예산으로 배정하는 건 다 참여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영역은
여전히 이 동사무소라고 하는 이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는 건데 3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4영역하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4영역은 이 관료가 없는 거고 밀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이 어딘가를 보면 아까 제가 아파트 입대위 하는데 보면 관리사무소장들이라고 하는 게 자격증이 지금 있는 거고 여기에 채용을 요구하면 그 자격증을 관리하는 또 흡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치 역량과 자치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민료들을 키워내는 행정학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행정 공무원도 키워내지만 시민사회의 이러한 부분을 키워낼 수 있는 자격과 역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한번 해봅니다. 이 논의는 계속 좀 더 논의들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최진원 교수님께서 또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폴리테이와 폴리스와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같이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철학적으로 보면 이게 그런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우리 한국은 국가가 시민사회를 지배하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에 가 있는 것 같고 우리 특히 행정학이 그랬던 것 같고요. 정치학은 시민사회가 국가, 정부 만든다라고 하는 그리고 시민사회를 위하여 충분하게 역할을 못하든 교체할 수 있다. 제한정부다. 이런 개념들을 놓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개념들을 우리 행정학적으로 만들어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제 간의 교류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일단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꼭한 말씀 표를 제가 교수님의 표를 조금 이게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그 3페이지 표를 무민주화와 민주화와 민주화와 비민주화 이렇게 가로세로 셀을 만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제 생각은 폴리테이어와 폴리스를 이렇게 가로축 세로 놓고 정도 민주화냐 비민주화냐 이렇게 짝을 맞추면 지금 우리 임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딜레마 행정에서의 민주화라는 부분과 자치에서의 민주화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게 크로스가 되는지 이걸 조금 더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이 한번 좋은 이렇게 해주시네요. 저도 이렇게 저희 과제를 좀 남겨두기로고요. 결국 조금 시간이 넘어갔네요. 하여튼 귀한 발표 선생님이 과자 말씀드리고 또 세 분 의미 있는 토론 오늘 이제 시작이니까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제 좀 논의가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가만히 보면 결국은 제도적인 거, 행정학 교수님들은 자꾸 제도적인 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시고 정치학 교수님들은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뭐지 그 고민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김천동 교수님께서 그거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김 교수님도 아직은 명쾌하게 연결이 안 된 것 같고 이거는 지금 과제로 남겨둬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갔습니다만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민주주의가 뭔지 공화주의가 뭔지 사실 둘은 어떻게 보면 상반된 개념이거든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면 공화주의는 공동체 민주주의고 이게 그걸 갖다 딱 붙여놓고는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학술적으로 보면 그 일조만 갖고도 논문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지금 영광제 얘기도 하셨고 별걸 다 얘기하셨는데 그야말로 오늘은 정말 거대한 화두들을 던져놓는 바람에 사실 조금 좀 정신을 놓는데 앞으로 좀 김천덕 교수님께서 좀 총대를 보시고 더 심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최 교수님, 임 교수님 많이 좀 도와주셔갖고 우리 전 회장님이 지금 평생을 걸고 지금 한번 시도를 하고 계신 건데 관료들 손에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관료들을 제가 하도 욕을 하니까 슬그머니 요즘은 또 시민단체 이 친구들이 끼어들어가고 또 회방을 넣더라고요. 이게 뭐를 던져놓기만 하면 우리는 학계들은 싹 빠지고 엉뚱한 친구들이 와서 다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난장판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본질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끝까지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될 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갈지 몰라요. 오히려 신기한 독재가 나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주민자치원에서 주민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지금 잡아주지만은 안 되고 김은영 교수님 저 대통령위원회에서도 뼈아프게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기껏 제 모델 갖고 했더니 싹 빠져버렸는데 사실은 그게 뭐 한복에 확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 한 번에 안 된다는 게 70년이 지났어요. 조금씩 계속 변화가 아니 조금씩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30년 됩니다. 동안에 뭐 근본적으로 나빠졌다는 편도 있는데 그 나빠지고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 30년 동안에 이걸 내가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면 얼마 전에 이제 어디 특감 부탁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세부적으로 개선되는 수는 많더라고요. 저 오늘 뭐 시작 예를 들어 읍면동도 초창기에는 읍면동이 자치단체였잖아요. 지분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참 이게 왜 갈수록 이렇게 되는지. 하여튼 우리 전 회장님이 물신장면으로 도와주실 때 우리 학계라도 좀 적극적으로라도 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첫 읍면동이 번째. 저는 기능이 없다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답은 간단해요. 읍면동 피죠. 폐지하고 자, 근린 자체 네. 할 수 있도록 그냥 할 그렇죠. 수 있도록 해주면 네. 되는 거지. 권한은 뭐 별거 아니라도 네. 지금 읍면동에 갈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뛰는 거는 전부 기계 하나 갖다 놓으면 됩니다. 기계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데 뭘 그 주민들이 다른 것 때문에 갑니까? 일부 그 하면 기계 하나 갖다 놔놓고 이게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20년 전에 주민자치센터 만들 때 원래 얘기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요구했던 건 읍면동 폐지. 그러니까 또 월드같이 관료들 달려드는 바람에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자치 개천을 하자. 그래서 이 모양이 그랬고,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오히려 싶어서 읍면동 폐지가 주민자치회를 또 한 번 더 테이크업 해보자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은 다 아시리라고 보고 이제 오늘 첫 번째 화두를 갖고 좀 많이 좀 더 진척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후에 또 우리 경제주 중앙회에서 야심적인 또 세션이 계속 이어지니까 또 못다한 말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세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